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오늘은 긍정 마인드와 행복 5주차 그 강의를 제가 촬영하고 있고요. 5주차는 지난주에 이어서 인간관계와 행복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와 행복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그 친밀한 관계가 행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친밀한 관계로 우정이랑 사랑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에서 좀 더 발전이라고 나아가서 그 행복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다가 이제 관계가 어려워져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이혼으로 인해서는 정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순위를 쭉 매긴 게 있어요. 뭐 1위는 뭐 가족의 죽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쭉 순위를 매겨 놓은 게 있는데, 이혼이 매우 상위에 링크가 됩니다. 제가 그 본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지만 뭐 한 5위 안에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서도 연인 관계, 특히 결혼한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2시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연인 관계나 결혼 관계, 그리고 행복한 결혼,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혼,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아직 너무 이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결혼하고도 거리가 멀게 느껴질 거고, 이혼하고는 거리가 더더욱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이런 경우로 이혼을 접해 본 경험이 있다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사자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 나이에는 많이 있지는 않은 편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먼 미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일찍부터 해보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결혼을 하느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요 내용이 주로 얘기가 될 거고, 두 번째 영상은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연인 관계를 맺거나 행복한 결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결국 그럼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결혼 어떻게 생각해서 결혼이라는 거 딱 떠올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웨딩드레스가 떠오를 수도 있고, 막 신혼에 그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거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고부 갈등이라던가 아니면 부부 싸움이라던가,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도 미혼일 때부터 갖고 있는 이제 이미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다를 수 있고, 그 이미지는 여러분의 이 배우자를 만나거나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진로나 이런 걸 정할 때처럼 매우 중요하게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결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결혼의 성공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뭐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뭐 직장을 구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과연 성공적 결혼은 뭘까? 네, 서로 행복한 만족스러운 결혼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서로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혼을 할 때 각자의 건강과 행복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불행한 결혼은 어떻게 돼요? 개인의 불행 및 건강의 쇠약과 관련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많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의 연인 관계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 연인이 연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막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연애 경험이 있다면 연애가 잘 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죠. 근데 연애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 갈등이 생기면 연애를 안 할 때보다 더 불행해집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60년대부터 뭔가 변화가 생기게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라면 결혼이 그 전에는 이혼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을 한번 하면 그냥 힘들어도 잘 안 맞아도 쭉 갔었는데 1960년대가 되면서 결혼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이 이전보다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마무리를 하는 그런 변화가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0년 그 미국 기준으로는 결혼하는 커플의 50%가 이혼이나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통계의 수치는 너무 좀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OECD 평균 최근에 이제 OECD 평균은 1000명당 2.3명 정도가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작은 수치 같기는 하지만 이전에 비하면 훨씬 늘어난 거고 1000명당 2.3명도 그렇게 작은 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것이 워낙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작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을 제가 빼먹었네요. 이 60년대부터 시작된 변화가 요거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빼먹고 제가,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60년대부터는 결혼이 더 이상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결혼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1950, 60년대에는 여러분 나이 20대 초반에 결혼이 보통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 나이에 20대 뭐 21살, 23살 이때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간다면 어떨까? 지금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에서 제약이 될 거예요.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뭐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러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20대 후반 이것도 사실 옛날 얘기고 요새는 거의 30대 초반까지 넘어왔죠. 요새는 30대 초반에도 결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비혼주의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통계를 보면 이거는 그 결혼을 하는 연령이에요. 결혼을 할 연령인데 2010년에도 여성이 20대 후반이었고 남성은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2019년 10년 이후에는 이건 한국 통계입니다. 여성이 30대 초반, 남성도 30대 초반이고 남성은 거의 이제 30대 중반으로 가고 있고 여성도 이제 30대 초반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계에 따르면 아직 결혼하기에 한 뭐 10년 정도 10년 정도 그 기간이 있는 건데
이 안에 연애도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연애, 어떤 사람 만나야 행복해지는지를 배울 수가 있고, 오늘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연애에서 발생하는 또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잘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여러 번의 연애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 해결을 잘해야 결혼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결혼을 미루고 대신 이전과 달리 동거하는 사람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나 동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 실정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동거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3분의 1 정도 동거를 하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동거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아보기 전에 이 사람이랑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지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동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그냥 바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동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 결혼 배우자로서 좋은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게 나을지, 네. 근데 이제 그 교재에서 나온 거는 혼전의 동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별에 대해서 좀 더 가볍게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이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렵지만 결혼을 하면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큰데 이제 아무래도 동거일 때까지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다 알려진 상황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제 결혼한 그 부부 관계로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덜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헌신을 덜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장기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그냥 피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동거라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동거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거라는 게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넘어갈게요. 어, 이제 왜 결혼이 지속되지 못할까? 이제 이런 궁금함이 생기죠.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전과 달리 결혼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은 비율로 이혼율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된 만큼 이혼에도 공통적인 사유가 있겠구나, 공통적인 원인이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가기 시작했고요. 첫 번째로는 자유가 늘어났고 제약이 줄어들었기 때문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1960년대 뭐 이럴 때보다는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나기가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부담도 적어졌고. 왜냐? 일단 과거에는 그 여성이 지금보다 경제 활동을 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이 이전에는 불가능한 거였다면, 왜냐면 이혼을 하면 혼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근데 이제는 뭐 이혼해도 나 혼자 먹고 살겠는데, 나 혼자 아이 키우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는데, 이런 여성의 경제적 독립도 이혼을 증가하는 거에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혼 그거 많이들 하는 거잖아. 뭐 서로 안 맞는데 계속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있나? 이혼도 하나의 선택지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이혼을 하면은 이혼한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불행하고 계속 갈등하고 싸우는 그 부모가 있는 가정보다는 엄마가 키우든 아빠가 키우든 행복한 한부모 가정이 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이 아닐까,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결혼이라는 걸 좀 신성시했어요. 아, 결혼은 정말 신성한 일이야. 사실 이제 종교적으로도 결혼을 되게 신성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관점이 바뀌는 거죠. 이혼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이제 이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사랑이 답인 걸까? 네, 이것도 이제 궁금해요. 왜냐면 이혼하는 커플은 사랑을 덜해서 그런 건가? 이혼하지 않는 커플은 행복하게 잘 사는 커플은 사랑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 이거 사실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일단 결혼 자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사랑이 기초가 된 경우에 결혼한다는 인식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부모님이 뭔가 경제적 수준이나 어떤 집안의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뭐 지위라던가 이런 게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막 꼭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서로 잘 맞춰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게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 중매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 뭐 있기도 있지만 다수의 커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볼게요. 당신이 바라는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뭐 월수입 얼마고, 뭐 학력은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뭐 성격은 또 이런 편이고, 외모는 어떻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 가정 환경이라던가,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뿅 하고 눈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의 이상형인데 그 사람과 나는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 되게 내가 그 원하는 조건을 다 갖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랑에 빠져들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이상형인 사람이 나타났는데 지금 나는 내 이상형은 아닌데 좀 내 이상형에 비해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많은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에 빠져버렸어.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혹은 여자를 이렇게 안녕하고 아직 사랑하진 않지만 이상형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연구 결과를 보면 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1960년대에는 남자는 65%, 그리고 남자는 꽤 많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고 여자는 24%만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0년대에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결혼 배우자의 자질을 갖추면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꽤 많았죠. 근데 2006년까지 오면 네, 이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즉 사랑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사랑은 사회적인 지위, 종교, 배경, 컴마가 있어야 되는데, 네, 생활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37개국의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어마어마한 연구죠. 그리고 10,000명을 조사한 연구고 이제 어떤 배우자 선택할 건지를 물었을 때 이 연구에서도 1위가 사랑, 서로 끌림, 상호 간의 매력, 요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은 결혼을 하고 결혼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사랑을 하면 그럼 이혼을 안 하는 걸까? 사랑을 하면 결혼이 유지되는 걸까? 볼게요. 네. 사랑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상대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정서적으로 충족시켜 줄 거야 라는 기대가 커집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괜찮은 너랑 뭐 결혼해 살기에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파트너를 이제
정해 주셔서 결혼을 하면 저 사람이 나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충족해 줄 거라는 기대는 사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연애를 이미 했고, 연애 과정에서도 나의 외로움이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이런 걸 위로해주고 지지해줬던 사람이라면 결혼해서도 이 사람이 계속 그걸 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이 나를 정서적으로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상대방이 너무 회사 일이 바빠서 서로 대화할 시간조차 없고 밥도 같이 먹기 힘들고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더욱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워낙 아이를 보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이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아지면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랑하기 때문에 유지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과연 몇 년 정도 유지가 되는가? 만약에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그러면은 그 사랑이 유지돼야 결혼도 유지될 텐데 문제는 사랑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이제 긴 연애를 한 경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제가 가정했을 때. 음,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2014년 영화네요. 예전에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목이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3년.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호르몬적인 그런 변화로 봤을 때는 3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뭐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 유효기간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열정적인 사랑은 3년 정도 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하고 살다 보면 3년은 당연히 지날 텐데 그 이후에는 도대체 뭘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페어 프로젝트라는 또 연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페어 프로젝트에서는 1981년에 결혼한 168쌍의 부부를 이제 연구를 대상으로 했고 이들을 13년 후에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거예요. 13년 후에 봤더니 이혼한 부부가 35%, 20%는 불행하다고 이제 얘기한 부부, 45%는 행복하다고 얘기한 부부. 그래도 저의 예상과 달리 꽤 많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부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35%의 이혼이라는 것도 꽤 이혼 그 비율이 높죠. 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연구자들이 이혼할 위험이 높은 부부는 처음에는 결혼 만족도나 사랑이 되게 높다가 얘가 급격하게 쭉 떨어지면 이혼할 위험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게 사랑이나 결혼 만족도가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가 제일 낮으면 처음에 한 이 정도에서 시작하면 뭐 이렇게 좀 유지가 되거나 약간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처음에 여기쯤에서 시작하면 한 요 정도 내려와도 요 정도다 그랬을 때 남들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처음보다 이게 떨어지니까 불만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7년 이상이 돼서 이혼한 부부들을 또 분석을 해봤더니 결혼 당시의 애정이나 로맨스는 행복한 부부보다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당시에 이 애정의 수준이 과연 높은 게 좋은 거냐, 낮은 게 좋은 거냐, 이게 또 생각할 거리가 되죠. 저는 글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아주 무슨, 처음 연애할 때는 홀딱 반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는 그랬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좀 위험한 것 같고, 왜냐면 너무 환상이 커서 환상이 깨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밋밋한 연애도 좀 아닌 것 같고, 한 요쯤 돼서 이제 결혼을
요쯤 되는 배우자랑 결혼을 해서 서서히 이제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꽤 쭉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어, 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를 서로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결혼이 지속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 어떤 상태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쪽은 네, 결혼에 대한 만족도, 결혼에 대한 결혼 생활의 질이에요, 질. 여기는 연도. 결혼한 지 1년, 2년, 3년, 그래서 이쪽은 결혼한 지 10년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얀 동그라미는 와이프, 아내고 까만 동그라미는 허스번드, 남편이죠. 그래서 결혼한 지 처음 1년 됐을 때, 신혼 때는 어때요? 네, 아이고, 아내는 아주 만족도가 높고, 남편도 꽤 높은 만족도예요. 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네, 만족도는 점점 하락되게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국은 10년째쯤 되면 또 남편이 더 위에 있긴 해요. 비슷해지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들이 결혼 초반에 더 만족도가 높고 더 많이 그 하락하죠, 만족도가. 네. 이거 이제 미국 연구니까 우리나라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결혼이라는 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더 정상적인 거구나. 그렇지만 만족도가 이전보다 떨어져도 결혼 생활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혼이 지속되기 어려운 거에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 왜 이 두 분의 사진을 갖고 왔냐면, 일단 이분은 요새 이제 드라마로 엄청 떴는데, 사실 저는 이태원 클라스보다는 그 이전에 김비서가 왜 그럴까인가? 그 드라마에 그 나오는 박서준 캐릭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되게 멋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수지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예쁜 여자 연예인을 떠올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수지를 예쁘다고 생각해서 두 사람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왜 이 사진을 갖고 왔냐? 그 연애한 지 얼마 안 되고 혹은 결혼 직전, 그러니까 연애를 길게 안 하고 뭐 연애 한 6개월에서 1년 됐는데 이제 곧 결혼할 거예요 하는 사람들,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뭐 남편 누구 닮았어? 와이프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거 물어보면 제 친구 중에 누가 우리 남편은 약간 박서준 느낌 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 결혼식장 갔더니 박서준의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내 여자친구 수지 닮았어 이러는데 막상 확인해 보면 도대체 수지가 어디 있다는 건지, 이런 경우 많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 연애가 열정적일 때는 콩깍지가 세요. 눈에 콩깍지가. 그래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더 잘생겨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이런 어떤 환상이 생깁니다. 환상. 근데 이 환상이라는 게 과연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어, 대부분의 커플은 사랑이 시들해지는 환멸의 기간을 겪게 된대요. 이 환멸의 기간이라는 말이 너무 무서운데 교재에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그냥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상대가 좋고 막 이상적이고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보고 싶고 막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막 저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 그 옛날에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윤계상이랑 여자 배우가 누구였죠? 김하늘이었나? 이렇게 둘이서 그 오래된 연인에 대한 그 연인으로 영화에 출연했던 게 있는데, 그때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숨 쉬는 것만 또 듣고 싶지 않고 싫다고. 그래서 이런 환멸의 기간을 겪게 되는데, 내가 사랑했던 만큼 상대에 대한 실망이나 이게 더 크고 그러면 이제 감정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죠. 사랑이 막 이만큼 컸던 만큼. 네. 그래서 과연 이런 궁금함이 들겠죠. 그러면 행복한 부부는 처음부터 현실적인 결혼관을 갖고 시작해서 환멸이 안 드는 거야?
아니면 행복한 부부는, 이거 부부인데 부분이라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행복한 부부는 환상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계속 그 환상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은 거야? 이런 이제 궁금함이 생길 수 있죠. 어떤 게 답일까요? 뭐 둘 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둘 다가 포함되긴 하겠죠. 하나만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환상을 갖고 결혼하지 않는 게 행복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환상을 갖는 건 필요해요. 환상이 없으면 사실 사랑에 빠지기가 힘듭니다. 이제 사랑에 빠지려면은 적당한 환상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약간 이런 거죠. 아, 내 여자친구는 뭐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아. 뭐 이런 거. 알고 보니까 참이슬. 네. 이런, 죄송해요. 재미없었죠. 그래서 환상을 갖는 게 필요는 한데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조심하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현실주의랑 이상주의 모두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상주의, 그 상대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거는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해서도 환상을 갖는 게 좀 필요해요. 커플의 행복과 만족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밑도 끝도 없이 좋게 봐주는 거. 막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거 아닌데 내 눈에 너무 예뻐서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막 자기가 최고야, 자기 너무 똑똑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표현을 해주면 아무래도 더 행복하겠죠. 근데 이건 이제 초기에 그래요. 초기에 그렇고,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성숙해지면 나의 긍정적인 면도 알아봐 주길 원하지만 나의 부정적인 면이나 단점, 나의 약점, 나의 취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상대가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네. 요런 것들도 서로 알고 있어 주고 서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지만 관계가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의미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족과 갈등이라는 건데요. 과거에 비해서 결혼한 부부들은, 과거라는 게 뭐 1960년대나 그 이전, 이때에 비해서 더 많은 갈등을 겪는다고 하고, 그래서 결혼 만족도가 점점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할 것도 많고 결혼 생활 막 복잡하고 바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부부들이 점점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함께 보내고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런 게 적어져요. 그래서 싸웠다가도 서로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막 그럴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족감이 감소하고 갈등이 늘어나는 게 요즘의 현대 부부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왜 결혼 지속되기가 어렵고 왜 갈수록 이혼율이 늘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한번 큰 그림으로 자기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결혼이 행복과 관련이 크기 때문이에요. 행복과 결혼을 관계를 보면 결혼을 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행복하다는 결과는 지금 꾸준하게 계속 이런 그 결과는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결혼 전에 원래 행복했던 사람들은 결혼해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요새. 과연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결혼을 하는 게 더 행복할까?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할까? 근데 이제 연구 결과상으로는 결혼을 하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물론 불행한 결혼은 결혼을 안 한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게 하기는 해요. 그리고 원래 내가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해도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스로 행복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년기까지 서로 아끼면서 행복하게 성공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들이 드실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방향을 알아야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행복한 결혼의 요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